안녕하세요. 역사의 지혜를 오늘에 되새기는 채널 온고지신입니다. 역사상 수많은 제국이 세워지고 사라졌습니다. 그 중심에는 언제나 위대한 황제나 장군이 있었죠. 하지만 때로는 그들의 빛나는 업적 뒤에서 제국의 밑그림을 그리고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숨은 설계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온고지신에서는 한 왕조 400년 역사의 초석을 다졌지만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스스로를 낮춘 위대한 책사 유후 장량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그의 삶을 통해 우리는 나아갈 때와 물러날 때를 아는 진정한 지혜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사기는 황제의 기록인 본기, 제후 가문의 역사인 세가, 그 외 인물들의 이야기인 열전으로 구성됩니다. 그런데 여기 아주 흥미로운 파격이 있습니다. 왕족도 제후도 아닌 한낱 신하였던 장량의 이야기가 바로 제후들의 공간인 세가에 당당히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원칙대로라면 그의 이야기는 열전에 있어야 마땅했습니다. 사마천은 왜 이런 파격적인 선택을 했을까요? 그는 혈통이나 직위가 아니라 역사에 미친 실제 영향력이야말로 한 시대를 평가하는 진정한 기준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장량 한 사람이 세운 지략과 통찰이 대를 이어 나라를 지킨 제후 가문 전체의 공적과 맞먹거나 혹은 그 이상이라고 판단한 것이죠. 사마천에게 장량은 한 왕조라는 거대한 집안을 일으킨 진정한 설계자이자 정신적 시조였습니다. 따라서 유후세가는 혈통이 아닌 지혜와 공헌으로 역사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사마천의 역사관을 담은 선언문과도 같습니다. 장량의 삶은 한편의 드라마와 같습니다. 망국의 한을 품은 복수자로 시작해 시대의 흐름을 읽는 냉철한 전략가로,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을 내려놓은 초월적 현자로 변모하는 산막의 인생. 이 극적인 변화는 한 개인의 성장을 넘어 혼란의 시대가 요구하는 지식인의 이상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금부터 그의 인생 산막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장량의 첫 번째 모습은 복수심에 불타는 청년이었습니다. 그의 가문은 5대에 걸쳐 한나라의 재상을 지낸 명문 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조국이 진나라에 의해 무참히 멸망하자 그의 자부심은 깊은 상실감과 복수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청년 장량은 가문의 막대한 재산을 자신의 안위를 위해 쓰지 않았습니다. 동생의 장례조차 제대로 치르지 않은 채 전 재산을 털어 진시황을 암살할 자객을 구하는 데 쏟아부었죠. 마침내 그는 역사를 얻어 무려 120근, 약 30kg에 달하는 거대한 철퇴를 제작합니다. 그리고 진시황이 동쪽을 순시하던 어느 날 박랑사라는 곳에 매복하여 황제의 수레를 향해 철퇴를 내리쳤습니다. 하지만 운명이었을까요? 철퇴는 진시황이 탄 수레가 아닌 엉뚱한 수레를 맞췄고 암살은 극적으로 실패하고 맙니다. 이 실패는 장량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개인의 열정과 폭력만으로는 거대한 제국이라는 시스템에 저항할 수 없다는 냉엄한 현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복수자의 길은 막혔지만 바로 그 처절한 좌절 속에서 그는 더 큰 지혜를 향한 길을 모색하기 시작합니다. 제국을 무너뜨리는 것은 한 자루의 철퇴가 아니라 시대의 흐름을 읽는 치밀한 전략에 있음을 통감하게 된 것입니다. 복수자에서 전략가로 장량의 변신에 신비로운 색채를 더하는 전설적인 만남이 찾아옵니다. 합이라는 곳에 숨어 지내던 어느 날 장량은 다리 위에서 한 노인을 만납니다. 훗날 황석공이라 불리는 인물이죠. 노인은 다짜고짜 자신의 신발을 다리 아래로 던지더니 장량에게 주워오라고 명령합니다. 순간적인 분노가 치밀었지만 장량은 굴욕을 참고 노인에게 공손히 신발을 신겨줍니다. 그의 인내와 겸손을 시험한 노인은 가르칠 만한 젊은이로다라며 닷새 후 새벽에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합니다. 하지만 장량은 2번이나 노인보다 늦게 도착하여 꾸지람을 듣습니다. 세 번째 시도에서 그는 마침내 밤을 새워 노인을 기다렸고 그의 인정을 받게 됩니다. 노인은 그에게 책 한 권을 건네며 말합니다. 이 책을 읽으면 제왕의 스승이 될 것이다. 그 책이 바로 전설의 병법서 태공병법이었습니다. 이 기이한 이야기는
운명과 인간의 노력이 어떻게 만나는지를 보여줍니다. 장량의 천재성은 하늘로부터 주어진 것이지만 그 잠재력은 오직 인내와 겸손이라는 덕목을 통해 비로소 꽃피울 수 있었던 것이죠. 최고의 병법을 손에 넣은 장량. 이제 그에게는 자신의 지혜를 담아낼 그릇, 즉 위대한 군주를 선택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당시 수많은 영웅들이 천하를 놓고 다투었지만 장량의 선택은 뜻밖에도 미천한 출신의 유방이었습니다. 왜였을까요? 다른 군주들은 장량의 심오한 병법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듣더라도 실행에 옮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직 유방만이 그의 가치를 첫눈에 꿰뚫어보고 그의 모든 말을 경청하며 즉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역사의 위대한 성취란 이처럼 하늘이 내린 기회, 개인의 탁월한 역량, 그리고 그것을 알아보고 담아낼 줄 아는 리더십, 이 세 가지가 기적처럼 만났을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임을 사마천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한나라가 천하를 통일하고 장량의 삶은 마지막 세 번째 막을 맞이합니다. 권력을 향한 투쟁이 끝난 그 자리에서 그는 권력을 향한 미련이 아닌 권력으로부터의 우아한 퇴장을 선택합니다. 유방은 장량의 공을 최고로 평가하며 제나라 땅의 3만 가구를 상으로 내리겠다고 합니다. 당시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파격적인 포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장량은 이를 정중히 사양하고 자신이 유방을 처음 만났던 상징적인 장소인 유연 땅만을 받겠다고 청합니다. 이로써 그는 유후가 됩니다. 나아가 그는 병을 핑계로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 신선술에 몰두하겠다며 세속과의 거리를 둡니다. 이는 당대 최고의 공신이었던 한신, 팽월 등이 차례로 숙청당한 비극과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토끼 사냥이 끝나면 사냥개를 삼는다. 즉 토사구팽. 장량은 권력의 이 비정한 속성을 누구보다 깊이 꿰뚫어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스스로 공명심을 버리고 정치적으로 무해한 존재가 됨으로써 그는 자신을 보존하는 최고의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은퇴가 완전한 현실 도피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 한 번,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영향력을 드러냅니다. 유방이 총애하는 후궁의 아들을 태자로 삼기 위해 기존의 태자를 폐하려 하자 황후인 여후가 다급하게 장량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이에 장량은 직접 나서는 대신 당시 천하의 존경을 받던 4명의 숨은 현자, 상산사호를 초빙하여 태자를 보필하게 하는 계책을 내놓습니다. 유방조차 부를 수 없었던 현자들이 태자를 따르는 것을 본 유방은 태자의 지위가 이미 굳건함을 인정하고 폐위 계획을 철회합니다. 이 사건은 장량의 지혜가 얼마나 세련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직접 권력의 중심에 서지 않고도 다른 이의 권위를 빌려 국가의 근본을 바로 세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안전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영향력의 행사가 아니었을까요? 장량의 삶은 수많은 고사성어의 산실이기도 합니다. 이 언어들은 오늘날까지 살아남아 당시에 치열했던 순간들을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운주유학, 천하통일 후 유방이 연회에서 직접 한 말입니다. 휘장 안에서 계책을 세워 천리 밖의 승리를 결정짓는 일에서는 내가 장량만 못하다. 황제의 입에서 나온 이 한마디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전략을 짜는 책사의 가치를 최전선의 장군 이상으로 격상시킨 상징적인 표현이 되었습니다. 양약고구, 유방이 진나라 수도 함양에 입성하여 그 화려함에 취하려 할 때 장량은 좋은 약은 입에 쓰고 충언은 귀에 거슬리는 법입니다 라며 직언을 올립니다. 군주의 실수를 막으려는 책사의 용기와 그 쓴소리를 달게 받아들인 군주의 리더십이 빛나는 순간입니다. 사면초가, 초안전쟁의 마지막 전투, 포위된 항우의 군대를 무너뜨린 것은 칼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노래였죠. 한나라 군대가 밤새 사방에서 초나라의 노래를 부르게 하자 고향 생각에 초나라 군사들의 전의는 무너져 내렸고 영웅 항우는 쓸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적의 육체가 아닌 정신을 무너뜨리는 장량식 심리전의 정수였습니다. 토사구팽, 이 말은 장량의 입에서 직접 나오진 않았지만 그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어입니다.
한신과 같은 수많은 영웅들이 이 비정한 숙명을 피하지 못했지만 장량은 물러남의 지혜를 통해 스스로 이 운명의 사슬을 끊어냈습니다. 사마천은 유우세가의 마지막에 태사공활이라는 코너를 통해 자신의 평가를 직접 드러냅니다. 그는 먼저 두 지도자를 비교합니다. 항우는 최고의 참모였던 범증을 하나의 무기처럼 여기다 결국 의심하고 내쳤습니다. 반면 유방은 장량을 지혜를 담는 그릇으로 대하며 끝까지 신뢰했습니다. 사마천은 리더의 위대함이란 인재를 알아보고 품어주는 능력에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또한 사마천은 장량, 소하, 한신, 이 세 명의 천재, 한초삼걸의 운명을 비교하며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지 묻습니다. 군사적 천재 한신은 정치적 현실에 어두워 비극적 최후를 맞았지만 장량은 전략적 지혜를 정치적 지혜로까지 승화시켜 성공과 생존을 모두 거머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마천은 장량의 외모가 아름다운 부인과 같았다고 기록하며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어리석음을 경계합니다. 그리고 그의 기이한 만남들을 되돌아보며 어찌 하늘의 뜻이 아니겠는가? 라고 반문합니다. 위대한 역사는 인간의 주체적인 노력과 거스를 수 없는 운명이 만날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사마천의 깊은 통찰이 담긴 대목입니다. 장량의 삶은 복수심에 불타던 만국의 귀족에서 시작하여 한 왕조의 탄생을 설계한 위대한 전략가를 거쳐 마침내 모든 공명을 뒤로하고 물러난 현자의 모습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는 운주유학의 지혜로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설계자였으며 동시에 토사구팽의 비정함을 꿰뚫고 멈출 때를 알았던 현자였습니다. 권력을 쟁취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과제는 그 권력으로부터 살아남는 것임을 그의 삶이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나아갈 때와 물러날 때를 아는 지혜. 2000년의 세월을 넘어 유우장량이 우리에게 던지는 이 질문은 복잡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깊은 울림을 줍니다. 오늘 온고지신이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장량의 삶에서 어떤 지혜를 발견하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